할머니, 그 시계 당장 빼세요. 부산 영도의 재개발 현장.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지만 소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죠. 그녀의 손에 들린 깨진 휴대폰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 시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편 재개발의 아침. 2024년 3월 부산 영도. 아침 햇살이 부산항을 비추는 시간, 영도 폐조선소 단지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판자촌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상금으로 방 한 칸도 못 구한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마라. 현수막을 든 사람들의 외침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하다 명예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미선, 63세, MS의 양산업의 회장이었어요. 샤넬 정장에 고급 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주변과 대조적이었죠. 한때는 이 조선소 식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였지만 지금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여성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비서실장 최은혜가 그녀를 호위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거칠었어요. 강미선, 당신도 여기서 일했잖아. 우리 처지가 어떤지 알면서. 배신자, 돈에 눈먼 배신자. 미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어요. 회사는 지금 2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 땅을 팔지 않으면 700명의 직원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성적 결정이야. 700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미선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현장 사무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소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낡은 패딩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소녀의 이름은 이수진. 이 판자촌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 부수면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소녀의 작은 손이 미선의 코트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미선은 멈칫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간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선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어린 딸을 키우던 그때, 재개발로 쫓겨나 한강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시절. 비켜. 하지만 미선은 차갑게 말하며 소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현장 소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그 말이 판자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달려와 소녀를 안아 올렸지만 수진의 눈은 미선의 뒷모습만 쫓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에 올라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제2편 독이 든 선물. 일주일 후 해운대 고급 주택가. 미선의 저택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지만 그 안은 차가웠어요. 거실에서는 미선의 딸 강수아 38세와 사위 박진우 40대 초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도 고집을 부리시네. 수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재개발만 강행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부채 200억을 어떻게 갚아? 저 땅을 팔아도 모자란 판인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야. 수아는 침실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의 로고가 새겨진 상자였죠. 어머니 생신 선물이야.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 그래서 이 시계 안쪽에 특수 코팅을 할 거야. 수아는 조그만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데? 신경독이야. 피부에 흡수되면 한 달 만에 서서히 자연사처럼 보여.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그건 살인이잖아. 살인이 아니라 생존이야.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우리 다 죽어. 회사 망하면 우리 재산도 다 날아가. 수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진우는 말리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빚에 쪼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시계 안쪽 금속 부분에 투명한 액체를 발랐습니다. 말랐으면 아무 흔적도 안 남아. 시계를 차는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 흡수되는 거지.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고혈압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담을 넘으려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피부에 닿으면 한 달 만에 자연사처럼 보여요. 수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깨진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녹음은 되고 있었어요. 이걸 꼭 알려야 해. 그 할머니한테. 수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제3편 그 시계를 빼세요. 토요일 오후 재개발 현장. 미선의 63세 생일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간단한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아와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바라시던 파텍 필립 시계예요. 미선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로즈골드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이런 비싼 걸. 어머니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다니. 효녀구나.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무시했죠.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고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그 시계 당장 빼세요.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장 입구 쪽에서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소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애가 어디서 들어와? 이리 와봐. 하지만 수진은 빠르게 피했어요. 작은 몸을 이용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미선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들어보세요. 수진은 깨진 휴대폰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릿한 영상 속에서 수아와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신경독이야. 피부에 흡수되면 한 달 만에 서서히 자연사처럼 보여. 시계 안쪽에 특수 코팅을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목의 시계를 보니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아와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벗어 던졌습니다.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어요. 당장 경찰 불러. 미선의 외침에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아는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 때문에 우리 다 살려고. 내 엄마를 죽이려고?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그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경찰서 일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선은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어요. 너, 왜 날 구했니?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단순한 대답에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리려 했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4편 진짜 가족. 그날 밤 미선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자촌 골목을 걷는 것은 30년 만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삐걱거리는 계단, 녹슨 철문. 수진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문을 열자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을 알아봤거든요. 김순자 씨? 노인도 미선을 알아봤습니다. 미선아? 김순자, 67세. 30년 전 조선소 식당에서 미선과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순자 언니, 여기서. 그래, 나도 여기 산다. 남편 잃고 이 집 하나 남았지. 순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수지는 보리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미선아, 너 많이 변했구나. 그때 우리 같이 설거지하던 애가 이제 회장이라니. 언니, 미안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회사 키운다고, 성공한다고, 사람을 잃었어요. 됐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미선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날 구했니? 내가 너희 집을 부수려 했는데. 수진은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미선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구했던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미선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성공이, 명예가, 돈이 모두 부질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언니, 재개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멈출 거예요. 뭐? 재개발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남은 자산 모두 사회에 돌릴 거예요. 하지만 회사 빚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700명 직원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순 없어요. 미선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팔고 자신의 전 재산으로 빚을 갚기로,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곳에 희망센터를 짓기로. 제5편 진주보다 빛나는 마음. 5년 후 2029년 봄, 폐조선소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미선 희망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 청소년 배움터, 공동 작업장이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선은 이제 68세가 되었어요. 백발이 많아졌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지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소녀는 방과 후 이곳에서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개관식 축하해요. 고맙다. 우리 수진이. 너 덕분이야. 미선은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5년 전 수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딸 수아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살인미수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죠. 미선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었으니까요. 회사는 팔았습니다. 700명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고 미선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고 미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5년 전,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바로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제가 쫓아내려 했던 그 아이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미선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석은 진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선과 수진은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아, 네, 할머니. 너는 나의 진짜 가족이다. 수진은 웃으며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죠. 우리 할머니 순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뒤로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센터 건물에는 큰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미선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게 진주보다 더 빛나는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진짜 보석은 진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 강미선 회장의 회고록 늦은 깨달음 중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의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